안녕하세요. 저는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27살이고 아직 연인이 없습니다. 채널에서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며느리를 괴롭히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다른 친절하고 친근한 시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희 새언니는 아마도 며느리들이 좋은 시어머니들에게 감사하다는 걸 잊어버렸을 거야. 대부분이 시어머니의 나쁜 면만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 좋은 시어머니가 계시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사나 사연은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하는 말을 많이 생각해봤고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좋은 시어머니들 중 한 분입니다. 엄마는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운 좋게도 모든 것은 잘 풀렸습니다. 목격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엄마와 새언니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엄마를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생선 가게를 차리셔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엄마를 정당화하려고 하진 않지만 여자가 혼자서 장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엄마는 항상 무뚝뚝하게 행동해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떤 그 말투가 그녀의 버릇이 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처음 데려와 소개했을 때 엄마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여자친구의 이름과 직업,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엄마의 그런 행동에 놀랐는데 아무도 엄마가 그렇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장사를 쉬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그날 엄마는 장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모두 오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솔직히 온 가족이 즐겁고 화기애애한 만남이 될 줄 알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새언니를 보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새언니의 얼굴이 극도로 긴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빠와 저는 분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만남은 당황스럽게 끝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를 대신해서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왜 오빠의 여자친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뻤는데 식사 중에 조용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몹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상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언니를 기분 나쁘게 할까봐 당황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그 말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엄마를 다독였고 엄마는 다음 만남부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오빠와 새언니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새언니의 결혼 생활은 초반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새언니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끄럽고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엄마는 편안해지셨고 저와 오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새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소의 목소리로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했고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새언니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새언니는 처음에는 가식적인 시어머니를 만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가 항상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엄마는 까다롭고 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까다로운 시어머니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언니는 우산을 챙기는 것을 잊어서 젖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언니에게 마른 수건을 주려고 달려갔고 아버지와 오빠는 새언니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거기 서서 새언니를 쳐다보면서 야, 너 바보야?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줄 모르니? 넌 어린애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피로가 쌓여서 새언니도 화를 냈을 겁니다. 새언니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엄마에게 왜 항상 저를 꾸짖어요? 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도록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 새언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서 계셨는데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에게 함부로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또 엄마는 새언니를 자신의 딸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는 며느리였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기에 어머니는 제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신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새언니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엄마와 새언니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새언니는 정말 가깝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보면 문득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두 사람의 감정을 숨겨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